스포츠의 세계와 스포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배웠던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개념 그리고 현대 스포츠의 특징을 배웠고 또 사회와 스포츠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했습니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근대 스포츠의 탄생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스포츠의 특징, 발달의 영향 요인 등을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배경, 이데올로기, 종목 등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스포츠의 세계화, 그러니까 저희가 스포츠의 글로벌 문화, 스포츠 글로벌 문화에서 스포츠의 세계화에 대해서 저희가 키워드의 세 번째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의 의미입니다. 세계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로버트슨이라는 학자는 세계화라는 용어는 지구화라기도 하고 전 지구화라기도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기도 합니다. 세계화가 무엇이냐? 인적 자원을 비롯한 물적 자원들이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우전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또는 모든 자원들이 지구에 연결되고 서로 의존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얘기죠. 기드는 또 세계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사건들의 원거리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전 세계적 사회관계의 심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기든이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로 자기 국가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사건관계의 심화를 바로 이 세계화라고 말하자면 사회관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세계화는 또 다양하게 저희가 이 분석되고 정의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 세계화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미디어나 금융이나 경제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세계화라는 개념은 근대 국가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분야의 것들이 상호 연관되고 영역이 확장되고 하는 그런 모든 걸 포괄하는 용어라는 얘기죠. 또 어떤 이영정이라는 사람은 국제정치의 연구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를 국가 간의 장벽이 약화되고 거리를 축소화시키고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세계화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계화에 대한 의미는 모든 물질, 모든 분야에 관해서 모든 사안들이 인적 물적으로 증가하고 교류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세계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포츠의 세계화란 바로 스포츠 영역에서 일하는 건데 일종의 동질화이자 세계 각 사회 간의 상호 의존성의 증대 과정으로 스포츠의 세계에서 각국이 보여준 동질화와 각국의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해가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세계의 정의 중에서 앞에 스포츠가 들어갑니다. 바로 스포츠 분야에서 서로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어지고 서로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뭔가 일어나는 그리고 동질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한국 스포츠 개발원에서는 스포츠 세계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세계의 특징, 그 영향 요인과 변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가 되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먼저 전체의 이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스포츠의 보편성이 있다. 두 번째, 대중매체의 발달과 미디어 스포츠의 탄생으로서 스포츠와 세계화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고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세 번째는
상품적 가치와 스포츠 마케팅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스포츠 세계의 특징이고, 네 번째,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투입되고 상품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상업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 세계의 특징이자 하나의 또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주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카모디피케이션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스포츠 문화 상품화 세계화가 여섯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스포츠 침투와 스포츠 미국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세계화 시대에 따라서 문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변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갈등이 대두돼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또 연이어서 상반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이 보편적 시청권이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미디어와 미디어의 재벌에 대한 대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특징 그리고 영향 요인, 변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 영향 요인과 변화 현상의 첫 번째, 스포츠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스포츠의 현대화 현상에서 현대화 요인에 대해서 거트반의 일과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적이 있죠. 오늘은 스포츠 보편성이 바로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한마디로 보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스포츠는 사회, 정치, 체제 어떤 거에서도 관계가 없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같이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성이 포함되고 있는 기저에는 평등성과 가치 중립성 때문에 스포츠는 사상, 체제, 인정 이런 걸 초월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세계화에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룰이 다르면은 우리가 이질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승부의 세계가 갈라지는데 똑같아야지만 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스포츠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스포츠 세계화 중에서 대중매체의 발달과 미디어 스포츠의 탄생입니다. 대중매체의 발달이 된 건 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미디어 스포츠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세계화에는 무엇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있고 특히 대중매체 발달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스포츠가 발달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스포츠 세계화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스포츠는 진정한 세계화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중매체는 바로 궁금하죠. 어디서 무슨 경기가 열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스포츠는 우리가 소식을 잘 알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의 성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중매체 중에서도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의 성장과 비례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텔레비전의 결합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양자에게 모두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텔레비전인데,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라디오는 상상의 매체이고 또 인쇄 매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전달되어지 소상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만 이 즉효성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스포츠는 따로 우리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인데, 스포츠와 미디어가 만나서
이 미디어 스포츠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세계화 요인은 상품적 가치와 스포츠 마케팅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상품적 가치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진보주의자의 시각에 의하면 이 스포츠는 대중문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화산업의 결과인 상품으로서 기능하다고 기능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산업의 결과인 상품이다. 문화의 상품이다. 라고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수들은 스포츠 하나의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온 상품이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그러한 상품에 불과하고 시장에서 이러한 어떤 교환 가치가 있지 못하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갖지 못하는 선수들은 시장에서 축출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월드컵은 무지무지하게 인기가 높죠. 그래서 이 인기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본하고 언론이 합작을 통해서 뭔가 최고의 관중 스포츠, 또 관람 스포츠, 스펙테이터스 스포츠라고 하는데 관중 스포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품적 가치를 올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는 바로 스포츠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은 스타를 만들고 선수를 후원하는 기업들이 활용하여 기업을 광고를 하고 또 여기에는 스포츠 마케팅 다국적 기업들이 가세해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상품의 가치를 올리고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인 스포츠를 행사를 독점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스포츠의 세계화 요인은 바로 자본이 투입되고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1980년대부터 외부의 자본이 스포츠의 세계로 대량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네 그 자국에 있는 자본으로만 그렇게 운영됐는데 워낙 규모가 커지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되고 그와 동시에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스포츠는 하나의 상품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 또는 혹은 재벌 기업들이 프로 스포츠 구단을 매입하면서 스포츠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EPL의 첼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구단주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이 재벌이 바로 또 이 구단주이기도 하고 또 레알 마드리드도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FC 바르셀로나는 시민 구단이죠. 이렇게 많은 그 유명 구단들이 스포츠 구단을 운영할 때는 많은 금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영국의 몇 개의 구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입니다. 선수의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엄청 큰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본의 투입을 할 수 있는 재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1년 그 경우에 축구, 야구가 우리 이 프로 스포츠화하게 됐죠. 어디가 이 프로 구단을 운영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재벌입니다. 재벌이 이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프로 구단의 세계입니다. 스포츠 세계화의 다섯 번째 요인은 스포츠 상업주의입니다. FIFA 여러분 알죠? 월드컵을 관할하고 있는 FIFA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추어 정신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IOC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상업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상업주의가 바로 여기서 또 아주 거대하게 시작이 됐죠. 1970년도에 IOC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수익금은 개최 도시가 아닌 IOC에 기속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LA 올림픽부터는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파블릭 머니 없이 지원 없이 상업적 후원으로만 올림픽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 올림픽은 지금도 그렇지만 열리게 되면은 많은 나라에서 유치를 했지만은 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 구장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 비싼 큰 메인 스타디움이 적자가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서울에서 또 강릉 그쪽까지 우리가 땅을 개간해서 고속도로를 놓고 또 우리가 저기 KTX 같은 기차를 또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으면 적자입니다. 또한 그 적자이기 이전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의 이 지방자치 재원은 우리나라 이 많은 지자체 중에서 끄트머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또 아이스링크를 지어도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그 지은 비용이 적자가 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죠. 이렇게 파블릭 머니가 투여되지 않으면 적자를 이루는데 바로 1984년도에는 LA 올림픽에서 LA 지방자치에서 파블릭 머니 없이 상업적 후원으로만 올림픽을 치르게 됩니다. TOP라고 이제 읽어야 됩니다. The Olympic Partner 프로그램 및 OCOG 개최국 조직위원회입니다. 올림픽 커미티 오브 올림픽 오가나이제이션 그리고 NOC 내셔널 올림픽 커미티죠. 각국 올림픽 위원회가 관장하는 스폰서십이 바로 수입원입니다. TOP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이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스폰서십이죠. 스폰서십인데 이거를 올림픽위원회가 관할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텔레비전 방송 이 중계료를 바로 IOC가 직접 자기네들 챙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스포츠 상업주의의 아주 엄청난 그 시작을 바로 IOC, FIFA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인, 커머디피케이션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스포츠 문화 상품화와 세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텔레비전 방송과 국제 스포츠 단체들은 기술, 그다음에 금전, 재정, 그리고 어떤 스케줄 이런 걸 통해서 스포츠 문화 상품화, 커머디피케이션이란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 국제적인 접근을 하도록 했습니다. 로렌스 웨너가 발표한 얘기인데 말하자면 이 텔레비전 방송하고 이 국제 스포츠 단체가 하나의 그 이벤트를 잘 방송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도 짜고, 기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상품화도 만들고, 재정도 들어가고 해서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그 국제적인 이벤트를 시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업적 변화는 기업의 상표와 후원을 넘쳐나게 했습니다. 기업의 브랜드가 여기에 등장하고 그 기업의 브랜드들이 후원하게끔 기업들을 유도했다는 얘기죠. 1990년대 들어서는 바로 월드컵 축구나 또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는 농구, 야구, 미식, 축구 등 메이저 리그를 통해서 글로벌 판매 전략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2000년대에 와서는 유럽은 축구의 글로벌화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EPL이 이렇게 세계적인 게 된 것은 바로 유럽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 넘어서서 아시아존까지 시장을 넓힌 겁니다.
지금 메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박지성 선수가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습니다. 뭐 트윗이라든지 홈페이지 방문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높고 인기가 높고 이렇게 됨으로써 많은 그 이 시청률을 높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중계권료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들의 전략은 처음엔 싼 값에 이 방송 중계권료를 팔다가 점점점 이제 이게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점 가격을 올리는 바로 미국이 우리 박찬호 뛰는 뛰었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경우에 처음에는 아주 헐값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 농원 앞에 있어서 쉽게 방송 중계권을 계약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비싼 값에 지금 거래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래서 또 이 MLB도 그렇고 또 이 NBA도 그렇고 또 이 NFL도 그렇고 이런 이 보급의 전략을 개막전을 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도쿄에서 한다던가 또는 미국 너무 유럽에서 한다던가 이렇게 중국에서도 한다던가 이렇게 시장을 넓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예입니다. 스포츠 상품화의 예입니다. One World, One Football. 세계는 하나요. 축구공도 하나요. 축구도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뭐죠? 주얼림의 컵, 월드컵 트로피죠. 자, 이거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파 아메리카, 남미에서 하고 있는 코파 아메리카 트로피. 또 이것은 바로 K리그 우승컵입니다. 또 K리그 우승컵입니다. 이 축구공 하나로 전 세계가 움직이기는 이 스포츠의 룰이 같기 때문에 스포츠의 보편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상품화가 되고 미디어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가 중계방송되고 참여하게 되고 상품화되게 되고 이 관할하는 피파가 있고 단체가 있고 여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스폰서십을 하고 또 방송 중계권료를 또 판매하고 사고해서 우리가 시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포츠 글로벌라이제이션 중에서 스포츠 상품화, 미디어 스포츠가 아주 복합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상품화가 되고 스폰서십이 동원이 되고 참여하게 되고 또 정교한 상품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2010년, 2011 시즌 유럽 축구리그가 국내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벤트 인덱스를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UEFA 챔피언스 리그, 스코티스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분데스리가 리그, 프랑스 리그왕, UEFA 유로파 리그 이런 그 리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방송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방송이 되게 하려면 우리나라 방송사하고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기가 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프랑스 리그 앙보다 인기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 또 많이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방송 횟수가 우리나라에 350번이나 방송이 되고 방송 시간이 전체적으로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754시간이나 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 평균 시청률이 0.55%입니다. 이건 주로 야간에 방송되어지기 때문에 시청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이제 있어도 밤에 보니까 이렇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벤트 인덱스는 바로 이러한 잉글리시 프리미어라는 그 이벤트가 우리나라의 방송 시간하고 횟수하고 방송 시간하고
이 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수화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이 방송 시간과 또 그때 본 사람들의 시청자 수, 즉 시청률은 가구 시청률을 하지 않고 시청자 수를 따집니다. 우리나라만 가구 시청률을 하고 있는데, 가구 시청률은 가구가 원이 4명이면 한 사람이라도 봤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이 4명이 다 봐야지 되는 게 바로 이 가구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명만 봐도 가구 시청률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려면은 개인 시청률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수와 방송 시간을 계산해서 인덱스를 마련하죠. 그래서 인덱스가 높은 거가 바로 우리나라에는 이벤트 인덱스가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오면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UEFA 챔피언스 리그보다도 뭐 이렇게 높고 뭐 분데스리가보다 높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방송도 물론 많이 되니까 보지만 시청률이 적으면 또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벤트 인덱스가 높아서 스폰서십, 방송 중계권료도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죠. 바로 이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우리나라에 많이 방송 중계되고 또 이렇게 시청률이 그나마 조금 높았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는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가 뛰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청률이 높은 게 있죠. 요거는 뭘까요? 스코티시 리그에서 요거 기성용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위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했을 때 이벤트 인덱스가 높구나 해서 이렇게, 이거는 시청률과 즉 시청자 수와 방송 시간을 계산해서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어떤 그 스포츠 상품, 리그 상품이 잘 효과할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이벤트 인덱스와 스폰서 인덱스,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한 이 이벤트 프로그램의 미디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스폰서 브랜드의 노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가 바로 스폰서 인덱스인데, 이거에 대한 측정 매트릭스와 사례 설명은 다음 6-2강에 이어지겠습니다. 이 이벤트 인덱스와 스폰서 인덱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활용되어지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 하는 데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구단들에서도 이 잣대를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거는 스폰서에게도 공유되어지는 거겠죠. 오늘 이 연구한 것 중에서 특별히 스포츠 세계화 요인의 영향 요인과 특징들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시험 볼 때 나오는 이 좋은 그런 바로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이 스포츠 발전의 영향 요인 또 몇 가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